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문제는 수급의 흐름을 통해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시험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주인공은 코스피였죠. 오랜만에 4,000포인트를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3거래일, 기관은 2거래일째 코스피만을 바라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먼저 기관의 탑5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 1위 삼성전자 나와 있고요. 2번 SK하이닉스, 3번 삼성 에피솔딩스, 4번 현대차, 5번 현대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올 초에 SK하이닉스에게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겼었는데요. 다시 월 생산량 17만 장까지 끌어올리면서 뺏겼던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또한 4분기 실적 역시도 깜짝 실적을 내놓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관 2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바로 나와 있네요. 이제 2027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쭉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나란히 반도체 투톱 일제히 담아가고 있고요. 이어서는 삼성 에피솔딩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 재상장이 되고 나서 증권가 펀더멘털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 나타나면서 정말 처음으로 급등세가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와 함께 24% 급등세까지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다음은 현대차 나와 있습니다. 관세 소급 적용으로 관세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은 현대차를 담아가는데요.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의 모멘텀까지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에서 드디어 10조 수주를 달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원전 쪽에서도 모멘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SMR 사업 보조금을 확보하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3거래일 만에 매수세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탑5 챙겨보도록 할게요. 1번 삼성전자, 2번 삼성물산, 3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4번 기아, 5번 이소페타시스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관과 함께 외국인까지 모두 담아가면서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다음 그룹주 또 삼성물산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라희 관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 전량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어졌던 비상 경영 체제 드디어 끝났다라고 리스크가 덜어지고 있는 부분 반영되면서 주가도 9% 넘는 급등세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과 유도탄 첨검을 만들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까지 들려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주가는 사실 쭉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조용히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관은 현대차를 계속 매수하는데 외국인은 기아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2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졌던 모습이고요. 마지막 종목 이소페타시스입니다. 앞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 담아갑니다. TPU 수혜주, 최대 수혜주라는 건 알고 있는데 수급이 엇갈리다 보니 앞으로 투자해도 괜찮을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의 픽에 이 종목이 담겨 있을지 한 종목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보니까 매수 탑5를 각각 알아봤고요. 자, 그중에서 두 분께서 주목하는 종목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잡아주시죠.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고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삼성으로 가게 됐는데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부터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분할 상장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늘 24%나 올랐어요. 네,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분할 상장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상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처음에 시장의 평가를 보면 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CDMO 사업이 이제야 제대로 평가를 받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그 에피스홀딩스가 오른 거는 사실 보고서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보고서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이 시장이 이해했을 때 맞다 이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했을 때 오르는 거거든요. 예, 참고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목표 주가로 61만 원을 제시한 보고서가 그쵸.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어봤더니 그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이 에피스 홀딩스가 분할 상장을 하면서 기업 평가를 받을 때 이제 무형 자산이라는 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 무형 자산을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서 비용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우리가 관가했다라는 거 하고 두 가지 포인트가 또 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는 CDMO에 비해서 사실 영업이익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에피스 홀딩스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키트로라도 뭐 셀트리온만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승인 받을 것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전년 대비 25% 정도 성장을 할 거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일단 관가했었다. 근데 사실 더 큰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신약 개발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해봤자 신약 개발을 잘해? 이런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보니까 신약 개발을 일단은 12월 2일부터 일단은 ADC 신약과에서 AND를 낸 거죠. 신약 허가 신청서를 낸 거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섰다. 사실 우리가 바이오 회사라고 했을 때 더 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건 신약 같은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에피스 홀딩스가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실 제일 큰 게 ADC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DC 시장에서도 지금 인투셀의 기술을 사가지고 항상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신약을 개발하는 에피스 넥스랩을 전담으로 해서 스피나웃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펀딩을 받아서 자금도 마련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에피스 홀딩스가 단순히 바이오 시밀러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로 캐시카우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약 개발도 잘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차트적으로 이게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첫날 28%, 둘째 날 23%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배당을 받았던 종목 주식을 좀 팔아치운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뭐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때 팔지 말 걸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다시 담아도 매력적인 구간입니까? 사실 근데 지금 지금 차트를 보고 나면은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일단 양봉으로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저 같으면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목표 주가를 지금 61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눌림목에 나왔을 때 그리고 조금 주종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두 자릿수 급등한 건 조금 과하다. 네, 레포트바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 관종 동목으로 등록해 놓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에피스 홀딩스도 바이오 섹터의 한 종목으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진행이 됐는데 네. 그중에 4거래일이 20% 내외의 상승 혹은 하락이었거든요. 너무 변동폭이 네.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이 필요하다, 신중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10만 전자까지는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네요. 네. 확실히 뭐 삼성전자 지난 시간에도 삼성전자를 좀 리뷰를 드렸는데 뭐 내년도에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 4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다. 이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했을 때 3배 이상 증가되는 뭐 그런 전망치 컨센서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잘 나와줄 겁니다. 거기에 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의 TPU 출하량 자체도 올해보다 한 2028년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뒤면은 많게나
한 5배 정도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출하 물량들, 전망치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뭐 기존의 D램이라든지 ESSD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 자체가 폭발적인 그 상황을 보면은 실적은 잘 나올 거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예. 네,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와 줬습니다. 기관도 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 연기금도 같은 기간 동안 2거래일 동안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한 10만 전자를 다시금 좀 탈환을 해줬는데 내년도를 보게 되면은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의 이익 사이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지난 15년 정도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왔었던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40조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한 300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가 한 440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역대 평균 수준보다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해가 내년도가 될 것인데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지난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투자했던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한 35% 정도가 평균 비중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 한 외국인들이 그 정도 수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익 사이클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연간 영업이익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이 기록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는 평균 수준밖에 안 된다. 충분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삼성전자 당연히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10만 원이 아니라 당연히 신고가 구간까지도 당연히 계속 노려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또 16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짧게 보면은 앞에서 이 10만 5천 원 라인 정도 네. 부근에서 올라갈 만하면 올라갈 만하면 툭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지금 딱 그 구간에 다시 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이번엔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항상 이제 계속 툭 건드렸다 네. 밀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를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딱 지금 자리에서 최근에 뭐 11월 구간에서도 계속 돌파하지 못하던 그 흐름들이 있는데 또 어제와 오늘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그리고 또 외국인 매수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나 뭐 연기금 중심의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이 11월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역시나 신고가 랠리를 향해서 뭐 까치 랠리 그 구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